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그래도 비트코인 1억 3천만 원 그 이상 갈 수 있다. 얘기한 스탠다드 차터드 위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1월 29일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내년 말에 10만 달러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황이 예상대로 전개되고 있다. 뭐 예상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여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면서 예상보다 빨리 이렇게 그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수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내년 1분기 승인될 것이며 거의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를 위한 길을 열 것이다. 자, 올해 4월 달 이미 비트코인은 안전자산 인식을 얻었다. 이때 이제 처음으로 10만 달러 전망을 내놨었고요. 자, 이후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됐다. 이 말을 한마디 또 하네요. 예상대로 됐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그 점유율이 지금 50%가 지금 넘어가고 있죠. 연구진은 24년 연내에 10만 달러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ETF 반감기 이전에 큰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자, 반감기가 내년 4월 달 왔다 갔다 하지만요. 그때 전에 큰 가격 상승? 자, 그러면 여러모로 내년 1분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참고로 스탠다드 차터드는 2016년도 우리가 이제 대부분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알기도 전에 그 리플의 전략적인 투자를 이미 완료를 해놓은 것이 스탠다드 차터드입니다. 스탠다드 차터드의 자회사 조디아라고 있죠. 여기에서는 기관들 코인을 팔고요. 수탁 보관해주고 이자까지 지급을 이미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홍콩, 아일랜드, 호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룩셈부르크, 일본까지 이 조디아는 이미 라이센스를 다 마쳤고요. 영업 준비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 10월 달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은 24년도에 4,000달러. 자, 우리 돈 한 500만 원. 이게 내년이죠. 자, 2026년에는 8,000달러. 1,0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스탠다드 차트에서 비트코인과 리플은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이거 이더리움 많이 못 사놓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가 볼 때는 이거 보수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이제 보고서를 봤더니 비트코인은 올해 5만 달러, 거의 한 6천만 원이죠. 24년 말까지 12만 달러, 10만 달러보다 지금 더 갔네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26년도 생각보다는 1,000만 원, 글쎄요, 우리가 한 5배 보고 지금 투자하는 건 아닌데요. 자, 그 이유는 뭐다? 게임과 자산 토큰화 같은 분야에 실제로 이더리움이 채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더리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 전망은 지금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좀 약합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인 이더리움 가격을 우리 돈으로 하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올해 약 6천만 원, 내년에는 지금 12만 달러면 1억 5천이 넘어가는 엄청난 돈이죠. 내년 12만 달러, 확정적이라고 지금 스탠다드 차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스탠다드 차터드가 과거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게 올해 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혹독했던 겨울에서 비트코인 70% 추가 폭락해서 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5,000달러면 우리나라 지금 한화로 600만 원이거든요. 사실 섬찟한 그 경고를 했죠. 근데 이때 거의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경고가 더 크게 느껴졌고요. 블룸버그다, CNBC다 주요 매체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있었겠죠. 자, 질문이 있습니다. 자, 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기사문이 사실은 그 대부분의 그 소위 말하는 글로벌 엘리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이런 그 기사문에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말인즉슨 25년 1월 그 전에 전 세계의 은행들이 코인을 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을 25년에 공개를 하세요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뭐 그 과거 혹은 올해 내년, 그러니까 25년 전에 코인을 다 매수를 해서 BIS에 사실은 보고를 해야 했는데,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죠. 근데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지금 안 한 거죠.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코인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다 이제 지갑 열어봐야 돼. 이렇게 지금 의무화 시켜버린 겁니다. 자, 추측컨대 뭐 작년 말 또 올해 초 이 하락장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은행들은 이미 코인들 대량 매수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인 보유량을 지금 공개 의무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엄연히 추측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직접 코인을 은행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편법을 쓰겠죠. 자회사를 통해서 사든 합작한 회사를 통해서 사든 거래소 주식을 사든 뭐 채굴소 뭐 채굴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든 아니면 뭐 국민연금처럼 펀드의 펀드를 통해서 이제 뭐 코인 뭐 거래소 그러니까 직접 비트코인 사긴 그러니까요. 자, 이런 방식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요. 그 코인 지금 스탠다드 차터드 뭐 전 세계 뭐 블랙락에서 지금 코인 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물 ETF로. 근데 코인 가게에서 코인 없이 장사가 됩니까? 당연히 코인 사놔야 됩니다. 최소 물량이라는 게 있고요. 자, 월가 금융에서 ETF 팔려면 현물 ETF를 직접 매수하고 고객을 대신해서 보관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이자까지 줍니다. 그리고요, 저는 지금이 단기로 보나 중장기로 보나 코인을 최소 소액은 매수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 더 저가 매수가 가능했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자, 구체적인 제가 증거를 당연히 돼야겠죠. 뭐 내피샤를 좀 지양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입니다. 이거 이제 뭐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제임스 세이파트가 지금 업데이트 했는데 이걸 제가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SEC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현물 ETF 신청한 두 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프랭클린 템플턴과 해시덱스인데요. 자, 프랭클린 템플턴 엄청나게 큰 사실 회사입니다. 자산 운용사인데요. 여기 ETF 결정 기한이 내년 1월 1일이었는데 지금 한 달도 더 이전에 ETF 승인을 그냥 연기를 시켰습니다. 사실 뭐 보통 1주, 2주까지는 이제 그 전에 연기를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뭐 한 달, 뭐 5주까지 이렇게 미리 연기하는 건 사실 이례적인 거거든요. 자, 뭐 프랭클린 템플턴 해시덱스 뭐 ETF 관련해서 피드백을 수렴했고요. 너희들 투자자 보호 잘하고 있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투자 설명서 수정본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프랭클린 비트코인 ETF의 당초 그 이제 ETF 승인 결정 데드라인이 24년 1월 1일이었는데 지금 벌써 빨간색 돼버렸죠. 자, 한 달도 전에 ETF 승인 연기는 이례적이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총 12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들이요. 다음 그 신청, 그 승인에 대한 그 데드라인이 1월 2일부터 1월 17일까지로 12개가 지금 다 몰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24년 1월 첫째 주에 뭐 빠르면 12월 말이지만 1월 첫째 주에 총 12개의 현물 ETF 뭐 거의 대부분이 동시에 승인될 확률 뭐 세이파트 그 분석가는 90%로 보던데요. 저는 99%까지 봅니다. 자, 1% 변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저는 이미 확정이 됐다. 이게 이제 그 사실은 그간의 미국의 온갖 뭐 바이낸스 사태부터 여러 가지 행동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자, 뒤에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지금 블랙락도 SEC와 저번에 현물 ETF 이거 회의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봤더니요. 고객이 그 블랙락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로 샀는데 고객한테 이제 고객이 이제 나 그 비트코인 내 거 이제 찾고 싶습니다. 상환을 할 때 블랙락은
비트코인 현물로 고객한테 돌려주려고 했던 건데요. 자, SEC는 그 비트코인 팔아서 현금으로 상환하세요. 자, 뭐 SEC 말을 사실 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도 SEC ETF 담당 부서와 미팅. 그러니까 이런 미팅이 잦아지는 자체가요.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그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미팅은커녕 아예 그냥 질문 자체가 그 코멘트 자체가 없었거든요. 이거 뭐 크립토 콘츠의 주기영 그 대표는 뭐 코인베이스가 뭐 시장 점유율 확대하고 자 그래서 바이낸스 사태는 오히려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라고 사실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자 예전에 그 바이낸스 뭐 지금 계속 바이낸스 사태가 뭐 그럼 뭐 유례 없는 그 위약금이지 않습니까? 벌금이 5조가 넘어가는 거 사실상 뭐 어마어마한 액수고요. 근데 지금 바이비트라고 하는 거래소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바이비트 거래소도 싱가포르에 있다곤 하지만 이제 실은 뭐 사무소가 이제 알고 봤더니 홍콩에 또 있거든요. 자, SEC가 뭐 미국에 있는 거래소도 지금 기소를 했지만 사실은 중국계 뭐 자본이든 거래소든 다 지금 싸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비트코인 ETF 승인의 호재가 될까요? 뭐 간단하죠. 블랙락은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곳에 피델리티, 뭐 월가의 뱅가드 엄청난 기관들 코인베이스에 지금 다 투자해놨거든요. 그래야 중국계가 미국 땅에서 다 죽어줘야 블랙락 코인베이스가 윈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자, 두 번째 단기 상승의 근거입니다. 12월 연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제가 그때 100%였는데요. 지금 0.2% 빠졌습니다. 자, 어찌됐건 99.8%입니다. 이건 뭐 거의 100%로 보셔야 되고요. 12월 13일 금리가 동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코인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주식 시장 상승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소위 말한 연말에 산타랠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시장의 가격은 미래를 선반영하죠.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대. 이제 끝이 이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제 인하만 남았구나 하는 기대감 랠리가 가능하다. 자, 세 번째 단기 상승의 근거는 달러 인덱스의 하락입니다. 이제 사실 그 얼마 전 또 이게 이제 작년 말 달러가 사실 최고점에 달했었다가 지금은 조금씩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끝이 다 왔다. 그 말은 달러가 이제는 강세일 이유가 없는 거죠. 약세로 돌아섰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소한 몇 개월 동안은 주식과 코인에 그러니까 이제 달러와 어떤 그 자산들은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죠. 달러가 약세로 가면 주식 코인은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기 상승의 근거는요. 홍콩에 있는 코인 거래소들 실제로 라이센스를 다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엄연히 말하면 지금 딱 두 개사입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홍콩 법인과 빅토리 증권 딱 두 개가 드디어 개인 고객 대상으로 하는 이제 코인 거래 서비스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주요 알트코인으로 더 넘어가겠죠. 지난 6월 1일자 홍콩에서 코인 시장 개방이 됐는데요. 첫 라이센스 획득까지 무려 6개월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죠. 사실 중국 코인 시장이 개방됐다는 것은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본토에 사실 그 돈 많은 분들이 홍콩을 통해서 그냥 코인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의 본토, 아시아의 기관, 이제는 개인들까지도 코인 매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 라이센스 신청하고요.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회사들 아직도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제 딱 두 개가 그 승인을 받은 거고요. 여기 HKVAEX라고 하는 것은 알고 봤더니 바이낸스가 설립한 홍콩 거래소가 아니냐. 어쨌든 계속 승인을 신청을 하고 하나씩 이제 라이센스를 받겠죠. 그 말은 중국발 진짜 코인 랠리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장기 폭등의 근거, 세계 규제 기관들이 여전히 말장난에 여념이 없죠. 얼마 전에 싱가포르 통화청의 총재면 거의 뭐 최고 권위자죠. 암호화폐는 투기 도구일 뿐이다. 결국 사라질 것.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투기에 불과하다. 이제 뭐 싱가포르는 그러면 뭐라고 하냐? 코인 개인들은 레버리지 거래하지 말고 신용카드 결제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암호화폐 대출, 스테이킹 서비스 이거 다 금지. 자, 뭐 이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 코인, 대출, 스테이킹, 이자 지급 다 안 돼라고 하고 이제 거래소 그래서 다 고소장을 날렸죠. 싱가포르 통화청은요, 사실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통화청은 리플과 지금 라이센스를 그러니까 그 취득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줬죠. 리플 XRP는 그 CBDC 브릿지 커런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블록체인만 혁신이고 코인은 사기다. 자, 이 발언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요.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고 코인은 사라질 것이다. 내재 가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바꿨습니다. 자, 로이터는 그 얼마 전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아들이 코인 투자에서 60% 손실 봤다더라. 제가 볼 때 60% 손실이면 굉장히 준수한 편인데요. 자, 어쨌든 이분이 뭐라고 했냐. 아들은 내 경고를 무시했고 투자금 대부분을 잃은 뒤에 내 말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나는 지금도 코인 후한 평가 못 주겠고 사람들 뭐 마음대로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범죄와 연루됐다. 자, 그리고 오랫동안 암호화폐 내재 가치가 없으며 투기와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 우리 뭐 이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불법 범죄 사기 내재 가치 없고 투기다. 전 IMF 장기 총재직을 누렸던 이 지금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현재는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거든요. 총재가 지금 코인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범죄고 다단계 사기라고 하고 있죠. 자, 이런 걸 보는 일반 대중들은 뭐 코인 보니까 뭐 FTX 뭐 테라 루나 뭐 이런 것들 계속 들으니까 안 그래도 소위 이제 새가슴 돼 있는데 코인의 키역자 얼씬도 못하고 있는 거겠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 코인 가격이 눌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중장기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대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미국의 뭐 SEC와 더불어서 대표적 규제 기관인 CFTC가 코인베이스에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고객 정보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바이비트라고 하는 중국계 거래소 그 미국 사용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제 바이낸스, 비트맥스에 이어서 바이비트를 좀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이낸스 다음 타깃으로 바이비트를 겨냥했다. 자, 코인베이스가 CFTC에 자료를 넘기고 바이비트에서 코인베이스로 코인을 이체한 미국인이 확인되면 이거 바이비트는 미국 사용자에게 불법 제공 혐의가 입증됐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바이낸스가 곤혹을 치렀잖아요. 자, 규제 당국과 코인베이스가 제가 볼 때 지금 한 팀이 됐습니다. 바이낸스에 이어서 바이비트까지 죽이려고 하죠. 자, 바이낸스, 테더, 뭐 바이비트, 후오비, 트론, 아까 그 얘기 드렸던 그, 그 선물 옵션 거래소 어디였습니까? 비트맥스까지 지금 다 날려버리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 중국계입니다. 중국계 거래소, 중국계 자본이 들어간 코인 관련 기관들을 왜 그렇게 지금 미국 땅에서 다 쫓아내려고 하는 걸까요? 중국계 거래소가 죽어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겠죠. 이게 순서입니다. 자, 근데 미국 내에 있는 중국계 기업의 한정이죠. 바이낸스 US는 없앨 수 있지만 바이낸스 글로벌은 미국에 있는 규제기관이 어떻게 죽입니까? 자, 테더 지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이런 계속 공포를 조성해서요. 일반 개인들은 비트코인, 유망 알트코인 다 팔고 시장을 떠나세요라고 계속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CBDC 스테이블 코인 계속 주입을 시킬 겁니다.
레리 핑크 블랙락 회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ETF를 통해서 편하고 싸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나중에는 알트코인도 드려야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중장기 폭등의 근거 일곱 번째, 한국에요. 코인 국이 신설됐습니다. 이 기사 아마 보셨을 수 있는데요. 금감원에서 가상자산 감독국과 조사국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국이 두 개나 생겼네요. 자, 대한민국 정부, 뭐 여느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실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코인국을 두 개나 신설을 했습니다. 자, 코인이 죽었다, 뭐 사라진다, 도박 사기면, 자, 이런 국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자, Crypto is here to stay. 코인은 어디 안 갑니다. 이건 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건 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주요 코인, 괜찮은 코인에 장기 투자를 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다 알고 있는데도 쉽지 않죠. 단기적으로 보면요, 뭐 ETF 지금 매우 높습니다. 승인될 확률, 금리 동결, 뭐 반감기, 중국 시장 개방 등등으로 최소 저는 12월 한 달간만큼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크게 상승하면 large cap, middle cap, small cap 순환매가 오겠죠. 알트코인 돌아가면서 폭등도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만약에 뭐 32,000달러 뭐 그 이하로 이렇게 떨어진다면 다 같이 또 한번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비트코인 상승 확률이 8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12월 달 얘기를 드리는 거죠. 단기적으로 좀 소액으로 여윳돈이 있다면 그냥 주요 알트코인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사서 1개월 예금, 단기 예금 들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자,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전통 금융에서 매도세를 촉발할 수도 있다. 올해 사실 이 내용을 보면요. 올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현물과 선물로 실제로 많이 샀거든요. 특히 이제 선물로 이제 비트코인을 샀다면 매월 그 이제 계약을 갱신을 하는 그 롤업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털어내야 되거든요. 자, 금 얘기도 하는데요. 2004년도 11월 달 금 ETF 최초로 승인이 됐죠. 그때 금이 45달러였는데 이듬해 5월 달에는 41달러로 하락했다. 하지만 그 이후 7년, 8년간 이게 268%라고 했는데 사실 뭐 거의 4배, 5배 금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도 승인한 다음에 뉴스에 팔라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기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올해 거의 뭐 1년 내내 계속 사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면 순간적인 조정, 급락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24년도 1월 첫째 주의 승인 확률이 저는 지금 현재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때 진짜 승인되는 뉴스가 난다? 뭐 일부는 익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비트 이더처럼 그 이익의 수익권에 있는 코인들을 얘기를 하겠죠. 알트코인은 그 후에 조금 더 오를 수도 사실 있습니다. 혹시나 큰 조정이나 뭐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겠죠. 자, 근데 뭐 이게 저의 어떤 뭐 근거를 제가 대긴 했지만 꼭 이대로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죠. 모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하에 항상 신중히 행해져야만 합니다. 막 갑자기 막 포모 와서 이제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코인을 덥석 사는 것만큼은 우리가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주요 코인 중에서 이미 다 올라버린 거 아니냐? 다 아직 오르지 않고 좀 아니면 덜 오른 코인 중에 주요 코인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알고랜드, 리플, 비트코인 캐시, 폴카다, 라이트코인 이런 주요 코인들 지금 사실 뭐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자, 본인이 땡땡 코인을 잘 알고 확신이 있는 그런 코인 위주로 한 달 예금 정도 단기 예금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알고랜드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일봉으로 보면 사실 뭐 가격이 뭐 한두 달 사이에 엄청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뭐 살 수 있을까요?
근데요, 제가 주봉으로 바꿔보니까 12,000원까지 갔던 코인이 지금 17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는 마이너스 98.5%고요. 해외는 96.3%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죠. 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이 코인에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믿음이 큰 사람만 헐값에 대량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 버는 거 모르는 분 계실까요? 정확히 말하면요. 싸게 많이 사서 비싸게 많이 파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버시겠죠. 믿음이 있는 자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만의 믿음과 확신이 있는 그 코인을 찾아서 꼭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